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관인데요. 홉스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연 상태입니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연 상태는 정치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 즉 사회나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인간의 자연적 본성 그대로의 생존 상태를 말합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사회 계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지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법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한 무제한적인 자유, 심지어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갖는데요. 이러한 무제한적인 자유를 홉스는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선악에 대한 공통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혐오, 즉 정념이 유일한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욕구는 자기 보존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선은 자기 보존, 생명 보존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죽음, 곧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무한정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경쟁이 불가피하고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선악의 공통된 기준도 없고 사람들을 통제할 공통된 권력도 없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태를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의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욕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념과 더불어 인간이 갖는 이성은 자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법은 곧 자기 보존을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홉스가 제시한 19개의 자연법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면, 첫째, 평화를 달성할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으려 노력해야 하며,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이 첫 번째 자연법을 줄여서 평화의 추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둘째, 타인도 기꺼이 양도하려고 한다면 평화와 자기 보호를 위해 모든 것에 대한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자연법을 줄여서 자연권의 상호 동등한 양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권리의 상호 양도라는 행위를 홉스는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 보존의 권리입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 양도의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 보존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셋째, 맺어진 계약을 준수하라입니다. 이 세 번째 자연법 안에는 정의의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계약을 준수하는 것, 자연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 부정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홉스는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존재하기에 앞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법 그 자체는 어떤 강력한 힘이 없이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준수, 자연법 준수를 강제하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자연법을 준수하여 상호 동등한 권리의 양도를 위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권력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위적 인격이라는 표현은 국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평화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각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를 홉스는 거대한 괴물인 리바이어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한을 양도받은 대표자가 곧 주권자인데, 주권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권한을 양도받은 자입니다. 주권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주권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양도한 것일 뿐,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대신에 주권자로부터 받은 것도 받아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주권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판단은 계약 당사자인 개개인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권자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권리 침해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각 개인에게 비판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은 주권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나누어질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습니다. 홉스는 군주정이 평화와 사회 질서 유지에 가장 효율적인 통치 형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홉스가 추구하는 정치 체제는 절대 군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정치적 저항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각 개인은 생명 보존의 권리는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부당하게 위협당한다면 개별적인 반발은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